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가의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 인권에 관해서 재밌고 쉽게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지금우리 교육이라는 교육회사에서 대표로 있고요. 어르신들과 함께 영아인문학이나 인권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인권교육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노인 인권에 관련해서 기본 내용을 쉽게 4가지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26일에는 돌봄 영역의 인권을 주제로 카드 뉴스를 보내드렸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통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인권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에서는 기본이 역지사지,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인지상정은 저희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 그러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권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나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착취와 학대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노인 인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권 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노인 인권은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살아가는 나의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이웃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노인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 인권은 타인에 대한 우월감은 타인을 향한 열등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타인에게 내가 조금 더 돈이 많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열등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저희는 타인을 향한 시선을 점검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권교육에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구상에서 노인이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헬프에이지라는 국제노인인권단체에서 전 세계의 96개국 나라에 있는 노인의 복지지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고요. 그걸 통해서 빈번한 노인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인 인권 종합보고서를 발간했고요. 오늘은 그 부분에 6가지 영역이 있는데 5번째 사회참여 통합 영역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인 사회참여 통합은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서 노인의 욕구를 증진시키고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년계 사회통합은 노인이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사회 참여를 하고 그들과 사회 자원을 이용해서 사회적 관계 형성을 맺으면서 발전의 기회를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라든지 사회봉사 활동이 그 속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그리고 종교활동, 그 외에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 그리고 영화 보는 거, 친구들과 만나는 거 등등등 교육을 받는 거, 이런 여가 문화 활동들을 사회 참여 활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 참여를 잘하고 싶고 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는 인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죠.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재미있고 쉽게 드라마 나빌레라라는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체 언제부터예요, 아버지? 말이 돼요? 발레요? 아, 그게 나만 반대야? 다들 한마디씩 해보지. 변서방, 예? 아, 예. 저는요, 뭘 물어봐. 당연히 반대인데. 너 진짜 간만에 마음에 든다. 오빠 마음에 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버지, 그냥 엄마랑 등산이나 다니세요. 갑자기 웬 발레? 난 아버지가 발레 좋아하는지도 몰랐는데. 엄마 알았어? 알았으면 엄마가 그냥 보고만 계셨겠냐? 아버지, 그 사진 그게 남들이 알면 뭐라 그러겠어요. 남들이 알면 뭐? 또 나왔다, 3인칭 관찰자. 언니는? 아버지 연세 발레가 가당키나 해요. 다치시면 엄마만 고생인데. 앞서가지 마요 좀. 맞습니다. 아버님 누구보다 건강하시고 또 그 설령 다치셔도 요즘 의술이 너무 발달해서. 이거 봐. 심씨 아닌 두 사람만 이렇다니까. 야, 심성관, 네가 말해봐. 아들로서 뿐만 아니라 의학적 소견으로 봐도 이건 무리가 있다. 난 찬성인데. 뭐? 아버지가 발레하는 게 뭐 어때서? 이게 가족 회의할 일인가? 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형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사사건건 간섭하고 끼어들고 진짜 그만 좀 하자. 뭐 이 자식아? 이건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야. 아버지. 아버지도 지겹게 얘기해요. 발레가 좋다고. 계속하면 그만들 하겠죠. 가야죠. 어머, 죄송합니다. 자식, 야, 너 가긴 어딜 가? 내 얘기 안 끝났어, 임마. 야, 심석아! 당신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야. 네, 드라마 잘 보고 오셨어요? 드라마 장면에 보면 그 노인이 발레를 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그죠? 근데 할아버지께서 발레를 하려고 하니까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모여서 가족회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들은 지금 이 나이에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나의 체면은 없냐? 또 딸은 아빠가 발레를 하다가 다치면 엄마는 어떻게 하냐? 이러한 이유로 발레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어떤 발레라는 주제를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우리 어르신께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회 참여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가족들이 반대를 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노인들이 사회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죠. 그중에 첫 번째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나 편견이 있습니다. 노인은 느리다. 노인은 힘이 없다. 노인은 할 수 없다. 이런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노인이 사회 참여를 할 때 부정적인 의식과 편견으로 우리들을 막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 간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우리 가족들의 세대 간이나 또 사회에서 세대 간의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연구 결과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뽑는 첫 번째가 세대 소통 간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니 걱정되고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나가서 사회에서 있는 세대에 있는 젊은이들도 노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사회 참여를 꺼려 하시기도 하시고 사회 참여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연령차별입니다. 연령차별이 노인이 제일 겪게 되는 인권 침해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정년퇴직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경제적인 활동, 사회활동이 끊기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 연령차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연령차별은 사회활동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의존적인 성향과 그런 상황이 저희들의 사회 참여를 막고 있기도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내가 나가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계속 사회의 위치상 계속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많이들 겪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거나 나이가 들어서 원래 하던 사회활동이 끊기게 되면 역할의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역할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고 기쁨을 맛보는 것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존중과 자아 정체성인데요. 우리가 여가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발전시켜 나가면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까지 해오던 나의 능력을 가지고 더 나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나의 자기 존중감이 더 많이 높여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집에만 계시다 보면 사람들과 만날 일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면 혼자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생각에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회 참여를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의욕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일 중요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들께서도 되게 잠재적인 능력이 매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사회 참여를 통해서 나의 잠재 능력을 사회에 기여하고 그걸 통해서 노인들을 모두 다 삶을 통합시키고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인 사회 참여에 대해서 왜 그것이 어려운지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회 참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것을 법으로나 제도적으로 바꾸어서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계속 국가만을, 사회만을 보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함께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노인의 의식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서 있지 말고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지혜를 나누고 그걸 통해서 존경받는 당당한 노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활발한 사회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 개선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세대간과 함께 만나고 젊은 세대들에게 노인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런 사회에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의 개발과 자기 개발과 심신의 건강을 계속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잘하고 싶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 개발하다 보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사회 활동에 사회 참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될 거고요. 제가 노인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라고 말씀하시면 건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활동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당연히 내 마음의 건강, 그리고 몸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죠. 건강이 있어야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자기 개발과 심신의 건강을 계속 체크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무엇이냐?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해. 내가 노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것이 우리를 매우 부당한 자리에 놓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지, 내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소리내는 것이 우리가 사회 참여에 인권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눈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혜자 님이 나오시는데요. 이 드라마는요, 노인의 치매에 대해서 드라마로 좀 더 사회에 보여주기도 하고,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울림으로 해주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이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껏 살아온 삶으로만으로도 지금의 삶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런 나의 마음을 좀 더 알아주시고 나를 좀 더 소중히 여겨주신다면 더 좋은,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주는요, 존엄 및 안전 분야에 대해서 인권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의 품격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